안녕하세요. 바오밥입니다. 바오밥 나무처럼 앞으로 영양평가에 대해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양평가 준비 정말 많이 어려우시죠? 제가 처음 영양평가 시험을 준비했을 때가 약 10여 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아주 생소한 평가 방법이었고 몇몇 중앙부처의 고위직 승진에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정말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일반 필기시험과 달리 정답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시중에 많은 시험 준비 정보가 있지만 내용이 제각각이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혼란스러우시죠? 준비는 몇 개월이나 해야 하나요? 학원을 다니는 게 좋을까요? 스터디는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풀어야 하고 답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앞으로 저와 함께 하나하나 답을 찾아보시죠. 영양평가 전문 강사분들이 하고 있는 좋은 강의들이 시중에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영양평가를 실제 경험한 수험생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이나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문제도 함께 풀어보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영양평가 시험을 두 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2000년대 후반, 그리고 한 번은 몇 년 전에 시험을 봤습니다. 다행히 두 번 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 이후로 선후배나 동료들이 많이들 도와달라고 하셔서 최근까지 준비 방법 등을 수차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양평가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조직에서 성과를 잘 내는 직원들을 표본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고 평가하는 방법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고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를 보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 방법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이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지는 않겠죠. 친한 동료들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런 기법들을 전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있는 분들이 계속 고득점을 받는 결과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필기시험과는 달라서 이런 노하우와 함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시험장에서 문제풀이 시간이 2시간, 3시간 주어진다면 모든 수험생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정해진 시간에 가능한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이것을 얼마큼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시험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노하우를 자세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인바스켓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서 영양평가에 대한 감을 익혀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중앙부처 사무관 승진 수준에 맞춰서 구성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인바스켓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시험장에서 문제를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그 인바스켓 시험을 볼 때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답안 작성까지 일반적으로 40분에서 5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시험을 보시는 분마다 여러 스타일로 문제 분석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문제를 첫 페이지부터 여기는 총 15페이지짜리 문제인데요.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일단 한번 싹 스크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페이지마다 내용을 분석을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각 페이지별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스크린을 하지 않고 각 페이지별로 처음부터 이렇게 상세하게 문제를 분석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먼저 전체 페이지를 한번 스크린하고 그 다음에 각 페이지를 조금 자세하게 보는 그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저뿐만 아니고 영양평가 IB 영역에서 고득점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좀 근거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게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그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게팅 커브,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보통 우리가 새로운 기억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두뇌가 새로운 기억을 습득을 했을 때
한 10분 정도가 지나면 한 50% 정도를 잊어먹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이렇게 복습을 해주면 잊어버리는 속도가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걸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래서 IB에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내용을 자세하게 보기보다는 한번 스크린을 하고, 그리고 이게 기억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또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스크린하고 나서 자세하게 보는 그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크린하는 방법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받았다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안내문이 있구나. 여기는 이제 이런 문제 상황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속해져 있는 조직도나 어떤 그 기관의 미션 이런 부분이 주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고 그냥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문제를 실제 풀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게 스크린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에는 이게 이제 저희 부서의 뭐 과장부터 해서 본인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이렇게 업무가 구체적으로 있고요. 어떤 행사의 주요 내용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달력은 오늘이 6월 10일이구나 보고 박람회 개최까지 얼마 남았고 이렇게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에 대한 신문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정 지역의 호텔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자세하게 있네요. 이건 아마 이제 문제 풀 때 이걸 활용하라고 주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이건 과장한테서 온 어떤 업무 지시 이메일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어떤 방송사에서 취재 요청 관련 이메일도 와 있구나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치단체 면담 관련해서 어떤 부하 직원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낸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이 이제 2019년이기 때문에 작년도 행사 참석한 사람들 의견 이런 내용도 나중에 참고해야 되겠죠. 어떤 주간지에 어떤 그 기사 내용도 주어져 있습니다. 비건에 대한 그런 기사 내용이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문 기사가 또 주어져 있는데 어떤 그 아까 보셨던 호텔 3개 중에 한 군데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조리협회의 소식지도 있고요. 어떤 내용을 정보를 주는 내용 같고요. 그리고 어, 업체들에 대한 어떤 뭐 인증 현황이나 위생도에 대한 자료도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마 관련 협회 같은데 이 협회의 어떤 회장으로부터 온 어떤 간담회 관련된 이메일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스크린을 마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문제 분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세한 문제에 대한 분석과 답안 작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